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맹크의 경제학 제3장 상호 의존 관계와 교역 이득의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중요한 문제 몇 개만 골라서 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마리아는 1시간에 경제학 교과서를 20쪽, 사회학 교과서를 50쪽 읽을 수 있대요. 역시 경제학이 좀 어렵나 봐요. 그녀는 하루에 5시간을 독서에 할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1시간 동안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진도가 나와 있고요. 5시간을 독서에 투자한답니다. 우선 A번 한번 볼게요. 자, 마리아의 경제학과 사회학 교과서 독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수평축에다가 사회학을 할지 경제학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회학을 한다라고 할게요. 사회학. 페이지 수가 되겠죠? 경제학 페이지 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5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경제학은 20쪽 읽을 수 있으니까 5시간 투자하게 되면은 100쪽 읽을 수 있겠죠. 100쪽 읽을 수 있을 거고요. 사회학 교과서는 어떻게 돼요? 50쪽 읽을 수 있으니까 경제학을 안 읽고 사회학만 하면은 그쵸? 250쪽까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읽을 수 있는 가능 곡선, 나갈 수 있는 진도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에서 PPC 이렇게 얘기하죠. 네,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사회학 교과서 100쪽을 읽는 것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회비용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이 돼요. 요거 기울기가. 왜냐면 사회학 교과서를 이렇게 한 페이지 읽게 되면 경제학 교과서를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PC의 기울기 이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미시경제 갈 땐 MRT 뭐 이렇게도 하는데 사회학 교과서 한 페이지 읽기 위해서 경제학 교과서 얼마나 포기해야 되니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전체가 어떻게 돼요? 250 읽게 되면 사회학 교과서 250페이지 읽게 되면 이게 경제학 교과서 100페이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있다니까 이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보통 요거 할 때 얼마나 포기하니 그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값 쓰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거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학 교과서 거기 보시면 몇 페이지 100쪽을 더 읽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4분의 1이니까 만약에 100쪽을 더 읽기 위해서는 경제학 교과서 몇 쪽을 포기해야 됩니까? 맞아요. 거기 경제학 교과서 40페이지, 거기 보시면 얼마예요? 이게 기울기가? 거기 보시면 25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5분의 2네요. 죄송합니다. 왜 4분의 1이라고 그랬지? 5분의 2가 되니까 여기 100페이지 간다라고 하면은 20만큼 돼야 돼서 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회비용이 4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기회비용 요거 나타내는 거 한번 잘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될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좀 한번 보시죠. 2번. 자, 미국과 일본의 근로자들은 각각 1년에 자동차 4대를 생산할 수 있대요. 미국과 거기 보시면 일본의 근로자들은 미국의 근로자 한 사람은 1년에 곡물 1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근데 일본의 근로자들은 1년에 곡물 5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두 나라 인구가 다 1억 명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아셨죠? 자, 이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 앞에와 같이 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A번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여기 담겨져 있는 게 거기 보시면은요. 근로자들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각각 1년 투자했을 때 자동차 4대 생산할 수가 있고, 여기 미국이라 할까요? 여기 일본이라고 할까요? 여기 안에 숫자가 어떤 숫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를 자동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곡물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1년에 거기 보시면 근로자 한 명이 투자했을 때 한 명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4대를 생산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몇 명 있습니까? 1억 명 있으니까 끝에 단위로 하면 4억 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이걸 Q라고 얘기하면은 미국의 근로자가 거기 몇 명 있습니까? 1억 명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근데 1년 동안 자동차 4대 생산하니까 4억 대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도 볼까요? 일본도 거기 보시면은 똑같이 첫 번째 줄 보시면 미국의 근로자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4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1억 명 있으면 4억 대를 생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곡물은 어떻게 됩니까? 곡물은 거기 보시면은 미국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곡물 10톤을 생산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10이라고 할게요. 10. 그렇게 되고 일본은 5톤 되니까 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볼게요. 1번 그렇게 나와 있고요. 2번 봅시다. 미국과 일본의 생산 가능 곡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B번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가 쭉 그림을 나타낼 때 수평축에다가 뭐 자동차를 놓느냐 곡물을 놓느냐 다르겠지만 곡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자동차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동차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거기 보시면은 자, 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년에 자동차 한 명이 4개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뭐 4억 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되겠죠. 사람 인구가 각각 1억 명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거기 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여기요. 우선 요거를 요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우리 앞에 표현할 때 이게 노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취지는 우리 앞에 노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한 명이서 4개의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자동차 하나 만들 때는 노동자 4분의 1이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자동차, 곡물 이렇게 있으면 쭉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게 노동자 자동차 하나 만들 때 노동자가 몇 명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이 분모 분자 뒤집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도 4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10분의 1 되는 것이고 얘는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노동자 수를 표현한 것이고요.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생산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았죠? 다음 B번 다시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뭐 단위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그냥 4라고만 쓸게요. 4억 뭐 거기 보시면 하나씩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 하니까 여기가 1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PPC 미국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 이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웃풋이 5개니까 여기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PPC 일본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렇게 돼 있죠. 다음 C번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자동차 한 대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곡물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이렇게 L로 돼 있어서 노동의 투입량으로 돼 있으면요, 이거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거 연습하셔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할까 곡물로 할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회비용으로 전환할 때는요, 이게 노동이면 이게 파고드세요 전략을 쓰면 되고요. 파고든다는 건 뭐냐면 이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기회비용 하면 이게 10분의 1이 밑으로 파고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숫자가 좀 깔끔하지 않죠. 밑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서 10분의 1 파고들고 곡물에 대한 기회비용을 자동차로 나타냅니다 하면 밑으로 파고드니까 4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 Q로 되어 있으면 이게 올라타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10이 위로 올라타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올라탑니다. 10분의 4 이렇게 올라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경우도 기회비용으로 바꿉니다 라고 하면 곡물이 밑으로 파고들면 돼. 그러니까 5분의 1이 밑으로 파고들면 되고
얘도 4분의 1이 밑으로 파고들면 돼요. 이건 식이 분모분의 또 분모니까 아이고 이게 분수랑 분수하니까 정신없네요. 이걸로 하면 올라타세요. 왜요? 5가 위로 올라타면 돼요. 그래서 4분의 5, 4가 위로 올라타면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C번이죠. C번. 미국의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건데 자동차의 기회비용을 곡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회비용으로 바꿨을 때 기회비용이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 숫자에서 가만히 보시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싸네. 일본이 비교위가 있고 곡물은 미국이 비교위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기회비용을 곡물로 나타낸다고 할게요. 곡물로 표현한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곡물로 표현한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적어요. 4분의 1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셨죠? 자, 반대로 자동차로 표현한 이거는 가로로 묶으세요. 그냥 자동차 기회비용은 4분의 1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로 표현한 곡물의 기회비용은 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입니까? 네, 그냥 1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회비용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렇게 올라타세요, 바구드세요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거 그냥 써서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이거 하면 2.5, 이거는 0.4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C번도 마찬가지입니다. C번도 마찬가지고 다음 D번 볼게요. D번. 이걸 좀 약간 지울 수 없으니까 그냥 우선 놔둬서 볼게요. D번. 어느 나라가 자동차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가? 그리고 어느 나라가 곡물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Q로 표현하면 Q는 어떻게 돼요? Q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Q는 클수록 이제 좋은 거예요. 클수록 좋고 좋아 이렇게요. L로 되면 어떻게 돼요? L로 표현하면 L은 노동의 투입량이 되는 거니까 노동의 투입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아 이렇게요. 작을수록 좋아 bet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better.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게 절대 우위를 한번 살펴보면 Q 값을 보면 이거 변하기 전을 보셔야 돼요. 검은 색깔로. 자동차 생산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똑같아. 그러니까 둘 다 그거는 쌤 겹쳤고 곡물 측면에서 미국이 훨씬 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절대 우위가 없고 곡물에서는 미국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절대 우위가 있고 일본은 절대 열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D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2번 중요하죠. 그리고 밑에도 어느 회사가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는가? 자동차에 비교 우위 있는 건 여기 보세요. 이 보라색깔 칠한 거. 이것도 얘가 훨씬 더 작아요. 기회비용으로 바꾸면은 숫자 값이 작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일본은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곡물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F 볼게요. 두 나라가 서로 교육을 하지 않고 각각 인구의 절반을 자동차와 곡물 생산에 투입했다. 그럼 자동차 얼마나 생산하게 하면은 아니요, 미국은 이거 반띵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1억 면이 있는데 반씩 하게 되면은 2, 5. 그쵸? 2.5. 이거 그냥 쓰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놔둘게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번 보시면 교육을 통해서 두 나라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래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을 때, 기회비용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기회비용으로 바꾼 걸 이쪽에다 표현을 해볼게요. 요거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을 제가 희생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공간을 다시 한번 창출을 해서 자, 앞서 나온 거를 이제 기회 비용으로 이제 전환한 값을 여기다 써볼게요. 미국,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 곡물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찰나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요?
4분의 10. 그냥 이거를 2점으로 바꾸지 말고요. 그냥 4분의 10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그래서 4분의 10. 얘는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4분의 5. 얘는 5분의 4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교역 조건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사실 지금 단계에선 헷갈리기는 해요. 근데 요 생산 가능 곡선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기울기가 곡물 한 단위 증가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 얼마나 포기하니 이걸 기회비용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곡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이 기울기가 기회비용이야. 1번의 기회비용. 아시겠죠? 그걸 나타낸 게 이거야. 기회비용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요게 당연히 더 작고 그 다음에 요게 당연히 더 작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자동차 같은 거 생산할 때요. 자동차를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두 나라의 미국은 생산할 때 자동차 한 단위당 생산할 때 기회비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4분의 10. 그러니까 2.5가 드는 거야. 근데 일본은 4분의 5 이렇게 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요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 요게 바로 우리가 교역 조건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가 국가 간의 교역을 할 때 교역 조건을 나타내는데 자동차 경우다. 그러면 이게 기회비용이 뭐냐면 곡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여기 보시면 4분의 5에서부터 4분의 여기 보시면 10 이렇게 되는 걸로 알 수, 요 사이에 되면 두 나라가 윈윈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할 거예요. 이게 생산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시게 되면은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원래 한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역 조건이 지금 자동차 관심이니까 자동차 곡물로 제가 표시한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곡물로 표시한 곡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사이가 위치하게 되면 둘 다 윈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똑같은 문제가 3번하고요. 뒤에 4번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달라고 해서 문제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6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아예 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자, 다음 표는 두 도시의 두 재화에 대한 생산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숫자는 근로자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수량 Q예요, Q.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Q냐 아니면 L이냐 먼저 그걸 찾으셔야 돼. Q면은 뭐라고요? 올라타세요 하시면 되겠고 L이면 파고드세요로 하세요. 자, 여기 보스턴이 있고요. 시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양말이 있어요. 레드삭스인가요? 그리고 여기 하얀 양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빨하 이렇게 돼 있고. 자, 거기 숫자가 보니까 3. 그리고 하얀 양말은 3 이렇게 있고 시카고는 빨간 양말이 2 이렇게 있고 1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우선 우리 머릿속에는 기회비용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Q니까 올라타세요. 그 작전을 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A번 한번 볼게요. A번. 자, 두 도시가 교역을 하지 않는다면 보스턴과 시카고에서 빨간 양말의 개수로 표시한 하얀 양말의 가격은, 여러분 이거는 관심사가 하얀 양말의 가격입니까? 아니면 빨간 양말의 가격입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거기 보시면 빨간 양말의 개수를 표시한 가로로 묶으세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하얀 양말의 가격이고 기준이 빨간 양말의 가격을 기준으로 나타낸다. 요거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기회비용으로 바꾸면 사실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우선 직관적으로 그냥 볼게요. 하얀 양말을 하나 더 생산하는데 빨간 양말을 몇 개 포기해야 되니 이거야. 그러니까 하얀 양말 3개 생산하는데 빨간 양말 3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기회비용은 3분의 3 해가지고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직관적으로 바로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1 이렇게요.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빨간 양말이 이렇게 있고 빨간 양말의 가격, 하얀 양말의 가격, 그러니까 하얀 양말의 가격을 빨간 양말로 기준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하얀 양말을 노동자 한 명이 투입해서 하나 생산하는데 빨간 양말은 2개 생산합니다. 그러면 하얀 양말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빨간 양말 몇 개를 포기해야 돼요?
두 개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으로 나타내면 그게 바로 각각의 가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B번 볼게요. 자, B번은요. 어느 도시가 각각 하얀 양말과 빨간 양말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가? 우리 절대 우위는 바로 뭐라고요? 그냥 바로 숫자예요. 숫자. 노동자 한 명 투입했을 때 절대 우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숫자를 바로 보시면 돼요. 절대 우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빨간 양말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이 더 많이 생산해요. 시카고보다. 그리고 하얀 양말도 보스턴이 시카고보다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빨간 양말, 하얀 양말 모두 빨간 양말을 하얀 양말 모두 보스턴이 우위에 있다. 절대 우위가 있다. 여기서는 절대 우위니까 그냥 우위 이렇게 써놓을게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시카고가 다 절대 열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우위가 어디에 있는가? 예, 맞아요. 보스턴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교 우위는 어떻게 되는데? 비교 우위는 우리 기회비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기회비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시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으로 바꾸면 먼저 이렇게 써볼게요. 보스턴, 시카고, 그리고 여기 빨간 양말, 그리고 하얀 양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제 기회비용으로 우리가 바꾼 거예요. 기회비용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올라타세요야. 그러면 빨간 양말의 기회비용을 하얀 양말로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은 올라타면 돼. 올라타서 3위 위로 가면 되고 얘도 3위 위로 가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과 1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3이 좀 좋긴 해요. 다음에 시카고 볼게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시카고도 빨간 양말에 대한 기회비용을 하얀 양말로 표현하면 1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냥 기회비용이 돼. 그리고 하얀 양말에 대한 기회비용은 2가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분의 1이고 여기서는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원래는 천천히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제가 그냥 올라타세요, 바꿔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기회비용으로 바꿨으니까 기회비용은 어떻게? 작을수록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빨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죠. 빨간 양말은 누가 더 싸게 생산합니까? 시카고가 싸게 생산하고 하얀 양말은 상대적으로 보스턴이 싸게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비교 우위 측면에서 볼게요. 비교 우위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 빨간 양말은 누가 우위가 있다? 빨간 양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카고가 비교 우위가 있고 하얀 양말은 보스턴이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B번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도시가 거래를 한다면 어느 도시가 어떤 양말을 수출할까? 여기 보시면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게 뭐예요? 비교 우위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빨간 양말 같은 경우는 빨간 양말이니까 빨간 색깔로 할까요? 그러면 누가 더 비교 우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카고가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시카고가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 하얀 양말은 수입하게 돼요. 시카고는 그러니까 빨간 양말 수출하고 하얀 양말을 수입하면 되고 보스턴은 반대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다음 D번 보시면 두 도시가 거래하는 양말 가격의 범위는 우리가 양말 가격의 범위는 교역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보시면 돼. 빨간 양말에 대한 교역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과 2분의 1 사이면은 두 도시가 다 윈윈 이렇게 되고요. 물론 1이 되거나 아니면 2분의 1이 되거나 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득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얀 양말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는 거야. 하얀 양말이 이렇게 되면 1과 2 사이에 교역 조건이 위치하게 되면 둘 다 윈윈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니까 반복해서 직접 표로 주어줄 수도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토리를 줘서 주어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다음 9번 한번 봅시다. 9번. 다음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A번 한번 볼까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두 나라는 교역을 통해서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이제 절대 우위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떤 한 나라가 모든 걸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손흥민하고 제가 갑자기 축구랑 야구를 같이 한다 합시다. 손흥민이 저보다 뭐 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운동 피지컬도 좋고 하니까 당연히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위는 축구, 야구 모두 어떻게 된다? 이게 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 야구 모두. 그런데 비교 우위 측면에서 살펴보면 손흥민이 무슨 손오공 같이 변신술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흥민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손흥민은 축구와 야구 모두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근데 손흥민이 축구, 야구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 저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죠. 제가 틈새 공략할 게 생겨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축구를 하면 야구를 포기해야 되고 야구를 하면 축구를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입장에서는 뭐가 더 비교위가 있는가 봤더니 팔도 튼튼하지만 다리가 더 튼튼한 거야. 빠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손은 축구에 비교위가 있어서 축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야구에 자리가 비잖아. 제가 거기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안 쓸게요. 야구를 간다. 네,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어떤 한 나라가 손흥민이 축구, 야구 모두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두 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걸 우리가 생산하고 교육하게 되면 둘 다 윈윈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번 볼게요. 자, 어떤 유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든 일에 그렇지 않다니까. 손흥민이 축구와 야구에 모두 절대 우위가 있지만 모두 비교 우위가 있을 수는 없어. 비교라는 게 뭐야?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뭘 상대적으로 더 잘하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교 우위는 컴패러티브니까 모두라는 게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든 시험에 이거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음 C번 볼게요. 어떤 거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득을 본다면 다른 사람은 이득을 볼 수 없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야. 제로섬 게임. 두 사람의 보수가 합쳐서 빵이 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맞아요. 파지티브한 윈윈 게임이에요. 윈윈.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도 이득 보고 나도 이득 보고 두 나라 자유무역이라는 게 이제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 우위에 대해서 전문화 특화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둘 다 윈윈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 D번. 어떤 거래가 한 사람에게 이득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득이다. 뭐 한 사람한테 이득이면 또 반드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반드시 둘 다 윈윈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드시는 좀 약간 셉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이득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독차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이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문장이 좀 짧아가지고 약간 그렇긴 한데 다음 2번 볼게요. 자, 교육이 한 나라에게 이득이면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한테 이득이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한국과 한미 FTA를 체결한다고 할게요. FTA를 체결해. 자,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랑 미국 모두 좋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만약에 뭐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회사는 이득을 본다고 할게요. 이득을 봐요. 그래서 플러스인데 그 플러스가 만약에 100이라고 할게요. 근데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저렴한 농산물이 퀄리티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만약에 수입해서 들어오게 되면 경쟁에서 밀리게 되니까 마이너스 50에 이렇게 피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요. 한국이 이득이고 농민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 이렇게 봐요. 손해. 근데 어떻게 그러면 윈윈입니까?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이득의 일부를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보상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보상해주면 돼요? 50 이상만 보상해주면 되지. 그래서 50을 보상해줬다 합시다. 50보다 더 조금 60 보상해줬다 합시다. 그럼 자동차 회사는 60을 보상해주니까 플러스 40만큼 남고요. 농민들은 60을 보상해줬으니까 플러스 10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 둘 다 윈윈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플러스 이득이 남아요. 미국도 플러스 이득이 남아요. 근데 이제 국제무역에서 가보면은 그 국가의 안에 구성원들 간에는 소득 분배가,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농부 입장에서는 한미 FTA를 실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손해보니까 어차피 손해볼 거 들고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안 돼, 반대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교역이 한 나라에게 이득이다. 한국한테 FTA를 체결할 때 이득이다 라고 할 때 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이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할 때는 저렇게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면은 모두 이득이다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적절한 보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챕터 3장에 관한 연습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4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